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9.3. 이것은 한국 임금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실제로 밀려나는 평균 나이입니다. 법으로 정한 정년은 60세인데 현실에서는 그보다 10년이나 일찍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3세, 2033년 이후에는 만 65세로 높아집니다. 퇴직과 연금 사이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그 숫자는 1051만 명.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8%, OECD 평균이 14.8%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단연 1위,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년,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하기를 원합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중 69.4%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 하지만 실제 퇴직은 평균 52.9세. 이 두 숫자 사이에는 2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20년을 체념과 무기력 속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20년을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빛나는 시간으로 바꿔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서울 외곽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을 근무한 생산관리 엔지니어였습니다. 공장 라인 하나가 멈추면 밤을 새워 원인을 찾고 납품기한이 촉박하면 주말도 없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회사가 건넨 것은 감사패가 아니라 조기 퇴직 권고서였습니다. 신셋, 법적 정년까지 아직 7년이 남아있던 나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 일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럽게 지켜봤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 씨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 그 질문이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초 강의. 처음엔 마우스 클릭 속도가 영상 재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손이 굳어 키보드 타이핑이 느렸고 용어가 낯설어 같은 영상을 3번씩 돌려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손으로 다뤄온 공정 데이터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히는 것,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6개월 뒤 박 씨는 중소제조 스타트업의 공정 데이터 컨설턴트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20대 개발자들과 한 팀에서 일합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그가 말하면 젊은 동료들은 받아 적습니다. 현장 감각이 없는 이론은 절름발이이고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경험은 낡은 도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박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만든 분석 리포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을 버린 게 아닙니다. 새 옷을 입혔을 뿐이에요. 그 말이 그 팀의 모토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씨입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에서 28년을 근무한 영업본부장 출신입니다. 임원 시절 그의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거래처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을 주도했고 후배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퇴직 후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번호를 눌러도 연결이 끊기는 관계들, 아무도 먼저 연락해오지 않는 시간들,
조직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 울타리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비슷한 직급으로 이직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나이 앞에서 28년 경력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완강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업 2년차, 기술력은 있지만 영업을 전혀 모르는 30 tuổi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조언을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객이 원하는 건 제품 스펙이 아니에요. 불안을 해소하는 확신입니다. 28년의 현장 언어가 작은 공유 오피스를 채웠습니다. 젊은 대표는 경청했고 메모했고 실행했습니다. 이 씨는 정식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실의 회의보다 접이식 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그 공간에서 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나 그 스타트업은 첫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젊은 대표는 이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28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보람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평가 등급도 없고 인사 고과도 없고 연봉 협상도 없는 자리. 그러나 자신이 진짜로 쓸모 있다는 감각. 그것은 어떤 직함보다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씨는 3개의 스타트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일주일에 나흘을 일합니다. 명함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험 제공자.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이 3편 중 가장 낯설고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최 씨는 35년을 지방 행정직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안정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 속에서 그는 항상 무언가를 억눌러 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도자기를 굽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그것이 하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날밤, 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아침 무엇을 할지 자신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고 아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의 작업실을 검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방이냐. 퇴직금 날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최 씨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처음 빚은 도자기는 형태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고 흙의 무게를 조절하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우려가 사실이 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또 작업실로 나갔습니다. 실패한 조각들을 치우고 다시 흙을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형태가 생겼고 석 달이 지나자 빛깔이 살았습니다. 그는 완성된 찻잔 하나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그의 작업실에는 단골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SNS에 소개됐고 온라인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을 받아 도예 클래스를 열었고 그 클래스는 매 기수마다 조기 마감됐습니다. 지금 최 씨의 작업실 문 앞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철학이자 그를 찾아오는 수강생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 씨는 평범한 엔지니어였고 이 씨는 수많은 샐러리맨 중 하나였으며 최 씨는 35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세상이 이미 늦었다고 말할 때 스스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이들의 인생 2막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새벽마다 낯선 언어와 싸워야 했고, 이 씨는 연거푸 이력서가 반려되는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최 씨는 무너진 도자기 앞에서 주변의 시선을 등에 지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회는 나이 앞에서 쉽게 문을 닫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시니어 중 절반 이상이 경력과 전혀 무관한 단순 노무직으로 이동한다는 통계는 이 사회가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낭비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2025년 55세에서 79세 사이 경제활동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직면하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2036년이면 전체 인구의 30%가, 2050년이면 40%가 고령 인구가 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곧 다가올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하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연금 개혁의 방향.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퇴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답을 내놓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시니어들입니다. 박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이 씨는 이번 주 새로운 스타트업 대표를 만납니다. 최 씨의 작업실에는 오늘도 흙냄새가 납니다. 이들은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빛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모든 단계는 소중하고, 어떤 나이에도 성장은 가능하며, 어떤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종과 분야,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 분께든 작은 용기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